가을이 되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좀 팝콘 먹을 만한 즐거운 가격 아닌가요? 지금 100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아 그래요? 1억. 1억. 저희 방송하면서 1억을 찍기를. 즉 결국에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커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 진행의 정우찬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저 오늘도 데이터 읽어주는 남자 웹3 애널리스트 박별님과 함께 하는데 저희가 촬영 장소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 저번에 한번 촬영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오래돼서 까마득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어디 와 있냐면 팝콘 맛집 빗썸 라운지에서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이거 정말 팝콘 맛집. 맞아요. 저희가 여기서 또 촬영했던 게 또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을이 되고 또 비트코인 가격도 좀 팝콘 먹을 만한 즐거운 가격 아닌가요? 지금 100만 원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그래요? 1억. 1억. 저희 방송하면서 1억을 찍기를 정말 기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에 팝콘 튀길 만한 정말 재밌는 따끈따끈한 사건이 있어요. 과연 다음에 대권을 누가 지는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고 오늘 다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정말 관심 있게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크립토 업계는 정말 더 주목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뭐만 하면 미국이 ETF도 그렇고 막 엄청 미국 하는데 왜 그렇게 미국의 무엇인가가 굉장히 크립토에서 중요한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2016년 이래로 가상자산 시장의 그런 헤게모니 혹은 모멘텀을 계속 미국이 주도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미국에서 이제 지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 또 앞으로 더 펼쳐질 굵직한 이벤트들의 포문을 열 수 있는 게 이번 대선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를 보면 2017년 12월에 비트코인이 CME 선물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그 상승의 모멘텀을 해서 21년 4월에 코인베이스 IPO를 했고요. 드디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큰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가 기대했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니라 선물 ETF가 사실 먼저 승인하고 그날 거래량이 또 어마무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고점을 맞이하면서 이제 계속 횡보하고 하락장을 맞고 다시금 이제 올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면서 다시금 이제 신고점을 찍었던.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한 10년 된 자산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계속 황야 혹은 무법지대 이런 곳에 있다가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하나하나씩 기관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이번 대선 역시도 앞으로의 다른 ETF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일들의 포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닌가 해서 되게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를 생각을 해보면 바이든 트럼프 때는 이 가상자산 이슈가 이렇게 막 뜨거운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선거는 근데 굉장히 중요하고 비트코인 행사도 많이 가고 업계 관계자들도 만나고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된 건지 또 유권자들이 이런 가상자산 정책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결과론일 수 있겠지만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면서 대중들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 앱을 설치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증권 앱, 로빈후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ETF로 바로 살 수 있거나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고 사실 현물 ETF를 누가 사냐 했을 때 기관들도 항상 사지만 리테일이 항상 더 많이 산다는 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한 게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해리스X라고 하는 이제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주기적으로 크립토 업체들에서 요청을 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좀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컨센시스라고 하는 우리 메타마스크로 유명한 회사에서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결정적인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대선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도층을 차지하는 그 미시간, 위스콘, 텍사스,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이렇게 4개 주에 1,6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무려 19%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졌을 때 혹은 장기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투표를 하러 갈 것이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즉 결국에 이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다. 혹은 그렇게 커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설문을 의뢰한 업체가 아무래도 그레이스케일이랑 컨센시스면 크립토 쪽이랑 한쪽으로 좀 쏠린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2020년에 데이터는 없을까 했는데 이런 조사 자체가 찾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굳이 이제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찾아봤을 때 이제 페더럴 리저브에서 수행한 자료를 제가 그래도 찾았는데 2023년 기준으로 7%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차이는 있죠. 근데 물론 이 시기가 2023년이어서 그때 이제 ETF 나오기 전이니까 물론 감안하면 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근사하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을까? 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는 건 확실히 알겠어요.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물론 이슈를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 대선은 또 로비의 잔치라고 들어서 기업이 끼지 않으면 왜 이렇게 대선 후보들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좀 기업들의 영향도 있을까요? 매 선거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기업이나 노조가 정치적으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하는 것들도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러한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굉장히 돈이 선거를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매 선거마다 역대급 돈이 후원됐다라는 뉴스가 그냥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에 이번 크립토가 크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얼마나 미국 가상자산 기업들이 그 정치 후원금을 냈느냐 했을 때 1억 2,900만 달러, 원화로 이제 1,779억인데요. 어마무시한 돈이고 이 가상자산 업계가 낸 돈이 전체 후원금의 43%나 차지합니다. 큰 액수네요. 근데 조금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이제 그렇게 표시는 안 됐지만 샘 뱅크먼 프리드가 거의 이거에 준하는 돈을 과거에 이제 후원하거나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많은 돈들이 지금 대선 시장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FTX만 이게 이렇게 후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후원을 하는 배경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FTX가 그렇게 뭔가 로비도 많이 하고 혹은 업계의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친화적으로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FTX의 몰락 이후로 SEC의 규제가 한층 더 강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규제를 찾아보니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약 40건의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나 아니면 웰스 노티스를 발부했습니다. 즉 월에 거의 1.8개, 거의 월에 2개의 회사씩을 계속 찾아가지고 너네 문제 있어 라고 규제를 하니까 크립토 업계 스타트업들은 제대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뭐 아시다시피 코인베이스, 크라켄, 컨센시스 이런 데들도 이제 큰 회사들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로비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생존이네요. 찾기 위해서 이거는 피할 수 없었다라고 좀 보이는 게 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생존을 위해서 로비하는 그런 모습 정말 미국스러운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특히 좀 누가 더 많이 관여를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가상자산 관련된 이제 PAC 정치 단체들을 이제 찾아봤을 때, 그러니까 PAC가 뭐냐라고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했을 때 그냥 재단, 그러니까 우리 뭐 삼성재단 뭐 이런 거 있듯이 그런 재단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고, 그래서 이런 재변해주는 PAC가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페어쉐이크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에게 뭔가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자, 뭐 요런 이제 목적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주요한 기부자들을 봤을 때 1등과 2등이 여러분 많이 아시는 코인베이스와 리플입니다. 이 두 업체의 비중이 전체 페어쉐이크 PAC의 57%나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규모가 가장 최근 날짜로 1억 6,100만 달러. 그래서 약 2,228억 원 정도 되므로 방금 보셨던 6월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코인베이스가 지금 뭐 641억, 리플이 634억 정도. 뭐 어마무시한 돈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 대선 후보 중에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금액이겠죠?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모금된 PAC들은
보통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혹은 특히나 이 페어쉐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당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돈이 어떻게 쓰이냐라고 봤을 때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그런 후보들의 정책을 더 홍보해 주거나 그들에게 좀 더 광고 홍보를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되게 어필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더라도 아 이런 후보가 어떤 정책에 되게 우호적이거나 어떤 투표를 해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기를 해주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인지하기 쉽게 그런데 굉장히 많은 돈이 쓰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익숙한 이 문어 얼굴을 한 그분이 또 계세요. 해리스 이 내각에. 이분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오시게 된 거죠? 맞습니다. 게리 겐슬러. 잊을래 잊을 수가 없는 인물. 자, 이분이 SEC 임기가 26년까지입니다. 그렇죠. 2년이면 한 업계를 부술 수 있는 시간이긴 하죠. 26년까지시고 이분이 지금 언론에 따르면 재무장관으로서 후보에 지금 오르고 있다,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 지금 진영에서는 이분의 거취에 따라서 그럼 이분이 옮겨가면 새로운 SEC 의장이 필요할 수 있고 아니면 이분이 그냥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외의 거는 이제 또 보기에 따라 다를 것이고 하기 때문에 좀 이분의 거취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재무장관을 가게 되면 지금도 굉장히 통제, 관리, 규제 심했는데 이제는 전체 금융 시스템,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정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면서 더 광범위한 통제, 규제 주가까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네요. 좀 그러한 게 아닐까 뭐 좀 기울일 수 있으나 그런 생각이 잠깐 들어봤습니다. 뭐 해리스 인사가 좀 약간 가상자산에 친화적이지 않은 분이 계셨다면 트럼프 인사는 좀 그래도 저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럼프는 뭐 지금 이미 크립토 대통령 트럼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이 내각 구성을 봤을 때 오늘 이제 세 분 정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제일 왼쪽 위쪽에 하워드 루트닉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로서 굉장히 유명하고 최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 선거를 할 때 발언을 할 때 그 행사장에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제 금융 대기업 캔터 피츠제럴드 CEO로 지금 계신데 뭐 비트코인 융자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코인 오르는 소리가 들리네요. 맞습니다. 이미 트럼프 이제 공화당이 되면 금융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더 이런 코인과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운데 계신 이제 위쪽 가운데 계신 여성분이 린다 맥마흔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맥마흔이면 프로레슬러 맞습니다. 그 미국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 WWE 거기에 CEO를 역임하신 적이 있고 그 사실은 인상적인 그 이력은 트럼프 1기 재임 시절에 중소기업청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코인 업계에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을 싫어하십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또 그러면 격렬히 반대하시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분이 우측 하단에 계신 이제 남성분이신데 댄 갤리거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 하는 분이시냐라고 하면 로빈후드의 CEO로 최고 법무 책임자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SEC 의장으로서 예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 게리 겐슬러 너 바로 자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누가 될 것이냐? 바로 이분. 그래서 차기 증권거래위원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거 가슴이 너무 따뜻해지는데 여기서 한 명이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랑 그 도지 부서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론 머스크 어제였나요? 그 뉴욕 메디슨 그 연설하는 거를 봤을 때 도지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도지라는 약자를 써서 그 정부 효율성 부서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 솔직히 이건 잘 모르겠는데 진짜 된다면 도지가 잘 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미움과 함께 여러모로 호재가 많네요. 도지가. 그러면 이제 인사 내각은 살펴봤는데 뭐 정책적인 부분도 사실 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뭐 인사 내각이야 운영자들의 얘기인 거고 실제로 운영 방향성은 다른 거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뚜렷하게 뽑을 만한 특징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정리하는데요. 아마 좀 자세한 것들은 한번 천천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SEC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게리 겐슬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처럼 입장이 서로 너무 달라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180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게 세금입니다. 아마 요새도 이제 세금 관련해서 아름아름 뭐 얘기들이 나오곤 하지만 해리스 내각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과세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여지가 크고 트럼프 쪽은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그런 유예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국내 실정에 봤을 때 트럼프 쪽이 좀 더 우호적이지 않는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입장이 달라지는 것이 이제 셀프 커스터디, 자산의 자율 관리라든지 아니면 은행 규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두 정부의 입장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FIT 21 법안 같은 경우 보면 그러니까 이 법안의 핵심 목표는 SEC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것이냐 이제 권한에 대한 조율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에 이어져서 해리스 왈츠 정부가 될 경우에는 협의는 하되 크게 막 엄청 적극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트럼프 벤스 쪽이 된다면 굉장히 업계를 지원해주면서 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한번 정책적인 영향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사 내각도 그렇고 정책적인 방향성도 그렇고 해리스는 약간 바이든 행정부의 그런 규제 정책을 이어간다라는 느낌이고 트럼프는 개혁이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시장 활성화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괜찮을까요? 한번 정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해리스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르더라도 거시적인 환경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좋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가 나아지면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풀리고 그리고 알트코인 역시도 뭐 크게 변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게리 겐슬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규제가 불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세일 확률이 더 크다. 계속 웰스 노티스 발행이 되겠죠. 그리고 초크 2.0이라고 했던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초크라고 하는 게 이 단어 뜻이 뭔가 했을 때 일단은 좁은 통로, 교차점에서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특정 산업을 간접적으로 금융 시스템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1.0은 이제 담배나 온라인 도박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서비스에 접근을 불가하게 했다면 2.0은 이제 대놓고 가상자산이다. 그러니까 즉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코인 카드로 살려고 하면 안 사지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거의 좀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어쨌거나 되면 여전히 인플레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리스가 됐을 때 코인에 그렇게 좋을 것이냐 잘 모르겠다. 반면 트럼프 당선되면 일단 강한 상승 모멘텀이다. 물론 지금 이미 가격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됐을 때 우리가 더 기대하는 것만큼 뭐 효과는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각 인사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그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EC의 그런 웰스 노티스 발행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뭐 소송이 이제 철회를 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위기 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아까 봤듯이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서클 같은 것들이 이제 IPO 준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크립토에서는 트럼프가 유일한 옵션이다 라고 많이들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뭐 정리해서 그럼 이게 가격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뭐 이것 좀 한번 꼭 짚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 부분은 지난 이제 비트코인 방송 안 보신 분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측에 링크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토시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반감기 이 4년마다 돌아오는 주기가 공교롭게도 매 미국 대선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반감기 때 반감기 이후가 언제 상승하느냐 그 시기와 맞물려서 정확하게는 대선이 끝난 직후 보통은 이때부터는 계속 우상향하는 시나리오가 갑니다. 그래서 그 주기별로 시즌마다 조금 다르긴 했지만 어쨌거나 짧게는 뭐 3, 4개월 길게는 한 1년 뭐 2017년 때가 그랬죠. 그런 식으로 쭉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서 데이터적으로 지금이 유례가 없이 이제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고 경기 침체나 하강을 염려해야 되는 이런 시기라서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데이터는 이제 오를 수 있다는 걸 많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 2천만 원 소식으로 이제 제가 처음 이 크립토를 알게 됐는데 그때 같은 뜨거움이 이번에 또 펼쳐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지만 알트 들고 있는 사람들은 또 알트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선 이후로 알트가 좀 오르나요? 가상자산의 어떤 좀 큰 전환점이 될까요? 맞습니다. 그 방송 중에 언급해 주셨던 도지
도지. 라고 하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열광하시고 또 계속 그 일론 머스크나 그 관련된 행보들을 모니터링 하시겠지만 그냥 이제 이 대선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 좀 기계적으로 좀 몇 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최근에 어쨌거나 좋든 싫든 이더리움이 왜 이렇게 안 가느냐. 그 모두 애물단지가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가 해결되면 전부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ETF를 안 살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립토맘이라고 하는 헤스터피스 SEC 위원이 계속 재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SEC 의장이 바뀌게 된다면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더리움에 대한 포지션이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가족이 하는 거라고 계속 이제 조금 발을 빼고 있는데 트럼프 가족이 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 최근에 뭐 성공적으로 모금도 했고 디파이죠. 맞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할 거고 오늘 띄운 뉴스를 봤을 때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발행할 거란 얘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쨌거나 디파이 첫째 이 프로젝트는 에이브에서 포크를 했기 때문에 에이브 역시도 호재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에이브 궁금하신 분은 여기 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이브가 첫 번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디파이가 그럼 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SEC가 바뀌었을 때 이제 유니스왑이라든지 라이도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굉장히 반등의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정부가 바뀌었을 때 솔라나 ETF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리플 ETF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하시는데 좀 더 나아가서 지난 15일이었나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멀티 토큰 펀드를 ETF 전환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하는 건데 여기 구성이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트, 이더, 솔, 리플, 아발란체입니다. 그래서 이 5개가 반영된 펀드 상품을 ETF로 전환한 거니까 와 가장 진보적인 게 아닌가. 그러네요. 알트 중에 시총 높은 메이저들은 다 들어가 있네요.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그래서 앞으로 단일 사산으로 상품의 ETF는 당연한 것이고 이런 더 많은 상품 기반의 지수 그다음에 다각화된 상품이 나올 것이다를 선언한 게 아닌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클 스테이블 코인. 맞습니다. 지난번 IPO를 하려다가 이제 철회를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내년에 지금 IPO를 할 것이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클의 IPO를 비롯해서 팍소스라든지 다양한 업체들의 그런 상장 IPO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되게 큰 쟁점들이 많이 달려있고 이거 하나하나 따라서 굉장히 산업의 크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규제들이 잘 풀려서 잘 됐으면 좋겠는 하는 마음이 있는데 비트코인도 또 덩달아서 좀 수혜를 받겠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관없이 미국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거의 지배적으로 보는 시장 의견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최근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제 뭐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2030년까지 GDP 대비 140%가 돌파할 것이다. 굉장히 채무가 엄청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더더욱 비트코인 빌이라고 하는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기금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은 더욱 주목을 받지 않을까. 저 달러 해지 수단이 또 비트코인이니까. 맞습니다. 이걸 그래서 뭐 이제 일각에서는 루이지애나의 매입 순간이다. 그러니까 즉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를 매입했고 그래서 미국 영토가 2배로 넓어졌다라는 역사적 기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빌이라고 이제 속칭 불리는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이 어쨌거나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의견들이 모아지고 하면서 어쨌거나 다음 정부에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가 되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심판의 날이 오는데 아무쪼록 좀 좋은 결과로 어느 후보가 되었던 저희 산업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로 투자자에겐 더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이번 이제 규제들이나 아니면 이 정책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스탠드 위드 크립토라고 하는 캠페인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처음 이제 시작을 했지만 어쨌거나 이것들이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모두가 그냥 똘똘 이 캠페인 아래에서 뭉쳐서 단합된 모습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도 좀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분위기,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고 좀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정책이나 아니면 발전으로서 지금 계속 고군분투 많은 분들이 해주시지만 그러한 영향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주 별의별 크립토는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다루었던 그런 미 대선에 따른 어떻게 미 대선이 영향을 줄 것이고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가를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는 되게 짧게 다뤘지만 실제로 이 자료 화면을 잠깐 멈춰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수많은 가상자산들 중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스스로 자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별의별 크립토는 다양한 내러티브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 대선 영향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은 이 댓글로 다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별의별 크립토 많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